근데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윤어게인 세력 내부에서도 이제 피로감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가 어떤 꾸려놓은 어떤 그림이 있는데 좀 돌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긴 한 거잖아요. 근데 아마도 그냥 기대했던 역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의 이진숙은 나는 이제 내 갈 길을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굳혀진 게 보이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좀 저는 만약에 이 안에서는 호랑이를 키운 게 아닌가라고 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수 전 위원장이 그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닌 그 DNA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여기서 물러나는 것이 좀 부당하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 그거를 접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늘 이제 그 이유를 생각하기 때문에 수를 하나 더 보면은 여기서 내가 물러났어. 그러면 장동혁 체제가 무너져 선거를 져서 크게 져서 그러면 내 룸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죠.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끝까지 이제 도전적으로 장동혁 체제에 항거하는 모습을 남기고 만약에 갔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전당대회가 만약에 벌어져. 그러면 도전할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도 아마 이진수 전 위원장이 음향으로 좀 많이 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보궐선거 공천 장동혁이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지금? 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 장동혁 대표가 취임 초기에 이제 워딩들을 보면 시스템 공천을 되게 강조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뭐 이진숙 후보한테 공천을 주게 되면 다른 후보들의 반발이 너무 커질 것 같긴 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 지금 약간 군불 때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주겠다고 약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줄지는 잘 좀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이제 대구 지역구의 국회의원 재보선이라는 거는 사실상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선 보증수표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지 주는 사람도 나한테 자꾸 뭐 이렇게 이론 제기하고 들이받는 사람한테 뭐가 이쁘다고 주겠습니까? 그런 그 심리적으로만 계산을 해보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진석 후보한테 줄까? 뭐 그러니 차라리 김민수 최고위원 주고 싶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든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 칸 더 나가면은 저희가 전당대회 이제 국민의힘 이후에 펼쳐질 상황들에 대해서 예단을 좀 해봤는데 더 멀리 보면 이진숙 역시도 대선 후보 중에 하나라고 본인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동혁 대표 대권 꿈을 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종의 라이벌 구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호랑이를 키운 게 아닌가. 아 이진숙의 대선 후보는 정말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근데 그 전에 장동혁 체제는 무너지지 않을까요? 선거가 끝나면 이 체제가 잘 지금 내부에서도 김진태도 어제 양양에서 비판하고 있던데 이게 내부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잘 유지될 수 있을까부터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정치인의 자질 중에 또 보면은 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차원적인 태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이지 않은 좋게 포장한 비범함이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튀는 행동들을 하는 건데 우리 장성철 평론가가 그 대구에서 하는 방송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분이 진짜로 어떻냐 사석에서 보니까 인터뷰도 해봤고 전으로도 대화를 나누니까 아니 근데 생각보다 되게 호감이었다고 말을 하더라고. 어떤 거냐면 방송을 인터뷰를 할 때 전제 조건이 뭐였냐? 내가 제빵사 옷을 입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 빵진수이라는 그게 있으니까 이제 법인카드로 이제 빵 결제해서 지금 수사도 받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제 네. 장성철 그 평론가 그 진행자 입장에서는 던져 본 거지. 이거 받으면 내가 할게. 근데 그걸 받아줬고 실제로 제빵사 차림으로 했고 지금 이진숙은 그걸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밈인데 본인한테 이런 것들을 승화시켜가지고 대구에서 빵 페스타를 열겠다. 페스티벌을 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공격들을 내화해가지고 뭔가 유머 코드로 승화시키는 그런 그 굉장히 4차원적인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갖췄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들던데 뭐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이진숙 전 위원장이 원래 기자 아까도 말한 기자 출신이라서 취준생 때 원래 MBC 종군 기자로 활약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자를 꿈꾸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종군 기자를 그때 꿈꿨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멋있게도 보여서 그 취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좀 순수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좀 따뜻한 말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매우 차갑게 그 자리에서 취준생들이 뭐 질문을 하거나 이러면은 뭐 희망을 주거나 이런 발언은 하나도 없고 그래요? 정말 냉정하게 너는 칼같이 잘라. 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아니 식의.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유선희 기자 같은 경우에는 뭘 질문했어요? 저는 질문 안 했고, 그러니까 이제 기억 남는 질문이 있어요? 혹시 다른 분이 한 거 중에? 기억나는 질문은 약간 이런 거였어. 뭐 종군 기자가 되려면 사실 되게 그냥 뻔한 질문. 종군 기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그냥 내 기준에서 이러이러한 거를 준비해서 어떤 자질을 갖고 있으면은 종군 기자로 한번 지원해 봐라라는 대답을 기대를 했었는데 저도 그게 궁금했고, 근데 이제 그때 대답은 약간 이런 거였어. 왜 뭐 가려고 하냐? 이래서 근데 사실 종군 가서 전쟁의 실상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너무 의미 있지 않냐? 이러면은 그런 마음으로 가면은 아무도 갈 수 없다 하면서 약간 이제 꿈을 짓밟았구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나라의 뭐 사정을 알아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당연히 갈 때 그런 걸 준비하겠지. 근데 이제 너무 이제 현실에 입각해서 말을 해서 그냥 이제 다음에 질문을 대체 뭘 해야지만 함부로 이어갈 수가 없는 그랬던 그런 기억이 분위기를 나요. 연출이 됐구나.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로 좀 사료가 되는데 어쨌든 이진숙 그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아무튼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 추후가 주목되는 바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물 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 가야 됩니다. 두 분 처음 하실 텐데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주 기자 부탁드립니다. 저는 윤곽근 변호사 하려고 하는데요. 네. 아까 이제 우리가 원래 이거 맞춰왔는데 맞춰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홍준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홍준표부터 그러면은 좋아 우리 유선희 기자부터 그 한 줄 평 가도록 저의 하겠습니다. 한줄평은 홍준표는 두들겨 팬다. 두들겨 팬다. 아까 이제 우리가 창원의 빨갱이도 이야기했지만 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의 그 기자 선배와의 그 에피소드도 이야기했지만 마질레 뭐 이런 마질레 그러니까 에피소드. 다의적이죠. 네. 사실 지금도 보면 조선일보도 패고 뭐 다른 그 본인이 김부겸 지지했다고 비판하는 국힘도 패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패면서 자신의 몸집을 부풀리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홍준표는 두들겨 팬다. 그러고 보니 그런 얘기 들으니까 나중에 혹시나 총리 시켜주면은 대통령 팬다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갑자기 본인은 막 다 쓴소리 불안감이 좀 엄습하는 상황인데 우리 강현주 기자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는 건데요. 라임입니다. 네. 라임. 윤곽근은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팬다. 네, 한 놈만 팬다. 그래서 이제 강한 그 윤어게인이기 때문에 반 윤어게인만 이제 이렇게 공격한다. 이제 그게 딱 명확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를 그렇게 싫어했나? 한 놈만 뺐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서로가 불호의 감정이었다는 건 분명히 제가 느꼈다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